평생 흙먼지 마셔가며 뙤약볕 아래서 피땀 흘려 일군 내 땅,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쓰려고 팔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보니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떼어간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요새는 세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며 한숨 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지은 땅을 사고 팔 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자격농민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곧 끝날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최근 정부 발표로 이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 즉 종료 시점이 극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중한 재산보호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가 더 좋은 정책과 혜택을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 그 이상입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었고 자녀들 결혼 자금이었으며 이제는 나와 배우자의 마지막 남은 노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땅값이 오르면서 예전에 싼 값에 샀던 농지를 지금 팔려고 하니 양도 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억에 산 땅이 5억이 되었다면 그 차익인 4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본 공제 빼고 뭐 빼고 해도 세금만 1억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후에 병원비 보태고 생활비 하려고 땅 파는 건데 세금으로 1억을 내라고 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새로 귀농하시거나 농지를 늘리려고 땅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농어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격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제도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을 팔 때는 1년에 최대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은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제도가 그대로 종료되었다면 당장 올해부터 농지를 사고 팔 때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과 2026년을 거치며 농어촌의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부가 이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셨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LH 사태나 가짜 농업인 논란 이후로 세무당국의 심사와 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울 정도로 깐깐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면제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이 바로 8년 이상 차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차경이라는 것은 내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 즉 50% 이상을 내 노동력으로 직접 농사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동네 이장님이 확인 도장 하나 찍어주거나 농지원부 하나 있으면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첨단 시스템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진짜 농사를 지었는지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조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일로 번 돈이 너무 많으면 차경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합계가 1년에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같은 특정 사업장의 총수익금액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이 되는 해는 차경기간에서 아예 쏙 빠져버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1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오신 70대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10년 동안 꼬박밭에 나가 일했으니 당연히 양도세 면제를 받을 줄 알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무려 8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날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에 세무서를 찾아가 따져보니 김 선생님이 중간에 3년 정도 동네 중소기업의 경비원으로 취직해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봉과 국민연금 받는 것을 합치니 1년에 3,700만 원이 살짝 넘어버린 겁니다. 세무서는 2, 3년을 농사지은 기간에서 빼버렸고 결국 김 선생님의 자경기간은 10년에서 3년이 빠진 7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1년이 모자라서 8년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8천만 원이라는 피같은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반면 꼼꼼하게 준비해서 1억 원의 세금을 완벽하게 방어하신 60대 이 선생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땅을 팔기 3년 전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철저하게 증빙서류를 모았습니다.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는 물론이고 농약과 비료를 살 때 반드시 본인 이름의 카드로 결제,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면세율을 받은 내역, 농기계를 임대한 내역, 심지어 밭에서 작업복을 입고 날짜가 나오게 찍은 사진까지 차곡차곡 모아두셨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통화 내역의 기지국 위치까지 조회해서 농사 지은 곳에 정말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런 모든 까다로운 조사를 완벽한 서류로 통과하여 양도소득세 1억 원을 전액 감면받으셨습니다. 이 두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제도를 연장해주며 혜택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혜택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확실한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소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농사 외에 다른 곳에서 버는 돈,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 상가, 임대소득, 알바나 직장생활로 받는 월급 등을 다 합쳐서 1년에 3,7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넘는 해가 있다면 그 해는 8년이라는 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매도 시기를 늦추거나 기간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둘째,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증거 수집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농사에 들어가는 모든 지출은 현금 대신 반드시 내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비료, 농약, 씨앗, 농기계 수리비 등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영수증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 등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수매한 내역이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판 영수증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농지대장, 즉 옛날 말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인후보증서도 있으면 좋지만 요즘 세무서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 서울이나 도시에 살면서 시골 땅에 주말에만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농지가 있는 시, 군, 구지역이나 그와 바로 붙어있는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셔야만 합니다. 이 거리 제한을 벗어난 곳에 살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해봐야 세무서에서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거리 요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농지를 새로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요건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농지를 넓히려는 시니어분들은 무턱대고 땅부터 사시면 안됩니다.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격 농민이어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새로 농업에 뛰어드는 귀농인이라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세부적인 조건도 있으니 땅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대리인에게 내 상황이 감면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취득세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돈입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실 계획이라면 매매가 유리한지, 증여나 상속이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8년 자경을 채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땅을 제3자에게 팔고 세금을 안 낸 뒤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상황에 따라 훨씬 세금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지 자체를 물려줄 때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같은 또 다른 제도가 있으니 무작정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 재산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카드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수천만 원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2026년 이후까지 연장된 농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고 모르는 만큼 더 내는 아주 냉혹한 분야입니다. 국가에서 기한을 연장해주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기회를 주었는데 서류 하나 못 챙겨서 혹은 소득 기준 하나 몰라서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나중에 찾아가도 이불을 찰 만큼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식들 건사하느라 흙두성이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위대한 훈장 같은 농지입니다. 그 소중한 재산, 꼼꼼한 준비로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노후 자금을 지키는 필수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주변에 농사 지으시는 지인분들이나 고향의 땅을 가지신 분들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시면 그분들께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껴주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돈이 되는 생생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